오래 기다리셨죠? 그 마지막 망치질을 하게 된 최한입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이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 혹은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혹은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는 어떤가요? 저에게는 99.9도 아닌 100% 솔직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날은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다 보면 이곳은 이렇게 데스노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다 보면 이곳은 러브레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반성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바로 일기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썼던 저의 일기장 사진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약 6,70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 해야 하는 숙제 혹은 방학 필수 과제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우리가 느꼈던 일기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도 일기는 늘 하기 싫은 숙제였고 정말 꾸역꾸역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다음날 선생님께 혼이 나고 친구들 앞에서 벌을 받아 했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쓰기도 하고요. 특히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지나간 날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하루를 거짓말로 지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를 쓰면서 기억나지 않는 하루를요 딱 대체하게 됐고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면서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걸로 대체하자 하면서 다 쓰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딱 쓰니까 하루가 딱 대신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때 히트작이죠. 파리의 연인. 제가 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딱 스크랩해서 한 장을 붙이니까 하루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뜬금없이 민들레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기를 다 쓰고 나면 마무리로는 늘 형식적인 반성과 마음에 없는 감사, 그리고 뜻하지 않는 다짐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다 쓰여진 일기는 다음날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더 열심히 해라, 느낀 점을 많이 적어라, 혹은 분명 제가 쓴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네 시냐? 라면서 의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기는요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였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의 일기를 보여드리면 교정을 받고 확인 도장이 찍혀서야 다시 제 손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일기가요 초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제 일기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오직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다 생각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솔직하게 일기를 썼냐면요, 진짜 용기 내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여기 TBWA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썼던 건데요. 저는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나 그 사람이 내뱉었던 첫 마디를 써놓기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재현이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재현이가 누구냐면 오늘 발표했던 친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재현이를 처음 만났는데 재현이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 나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먹고 부끄러운 나머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두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정말 힘들 때에도 저는 일기를 쓰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5살 때부터 16년간 무용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아픔과 또 한계로 인해서 무용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썼던 거예요.
그때 쿨하게 무용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무용이 하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학원을 알아보고 있고 무용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불안함과 무서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 마음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기도 했고요. 또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광야와 같은 곳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지, 지금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일기에다가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야동을 처음 본 날에도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일본을 시작으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투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 취향까지 알게 되는, 제 취향이 결국 저는 영화 속에 있는 배드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의 가장 있는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짝사랑을 했는데요.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어느덧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제 마음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요,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거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일기를 쓰면 늘 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기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적다 보니까 늘 내 자신이 주인공인 거예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마주하는 장면과 모든 사건과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제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제가 마주하는 모든 하루와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기는요, 나의 하루가 가치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알려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요, 너무나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